몇 개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볼게. 규난 어때? 괜찮아? 혹시 물어볼 문제가 있던 사람? 도현이 괜찮아? 도현? 지용이도 괜찮고? 원재는 어땠어? 37번. 37번 같은 게 좀 헷갈렸어? 자, 37번. 아, 그때 이제 이 가우스 기호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조금 요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해볼게. 지웅이한테는 얘기를 해줬을 텐데, 가우스 기호를 처리할 때 지난번에는 거기 뭐 2분의 x 그러면 x를 2n 더하기 2알파 꼴로 놓고 쓴다 그랬는데 조금 더 단순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제 가우스 기호라는 게 어차피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쓰기 위함이니까 이 x가 정수일 때는 그냥 쓰는 거고, 정수가 아닐 때는 그 소수 부분, 그러니까 물론 양의 소수예요. 소수 부분만큼을 빼고 쓰는 게 가우스 기호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37번도 예를 들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고 루트 x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3분의 x 이렇게 놓고 빼기 x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만약에 3n 더하기 3알파 꼴로 놓고 쓰면 얘도 또 변경이 돼야 되고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3분의 x를 어떻게 가우스 기호를 없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3분의 x가 정수라면 그대로 3분의 x가 나오겠지. 근데 얘가 정수가 아니라면, 물론 이제 양의 숫자로 가고 있으니까 x가 정수가 아니라면 거기서 소수 부분만큼을 빼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h가 이제 양의 소수라고 치면, 정수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정수면 이 자체가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뺄 필요가 없고 0인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면 3분의 x에서 소수 부분만큼을 빼고 쓰면 된다. 해서 가우스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하나 알아두면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배운 대로예요. x 제곱하고 얘를 3분의 x 빼기 상수. 이건 상수예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상수. 빼기 x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제 유리화 하듯이 쓰겠죠. 유리화 하듯이 쓰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3분의 x 빼기 h 플러스 x 이렇게 되고, 제곱 빼니까 이제 이거만 남겠지. 3분의 x 빼기 h. 그럼 이제 무한대꼴로 바뀐 거고, 그럼 분모의 최고 차인 1차 x로 나눠주게 되면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에서는 x 제곱으로 나눈 꼴이니까 3x분의 1 이렇게 되고 x 제곱분의 h 이런 개념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플러스 1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분의 1만 남고 여기는 x분의 h.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 얘는 다 0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2분의 3분의 1이니까 이제 6분의 1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 표시를 그때 첫날 말해준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단순한 표현으로 쓰기가 편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x 분의 2분의 x, 요 놈도 x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3분의 x, 여기가 2분의 x에서 소수 부분 뺀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어차피 이제 x로 나눠주면 3분의 1분의 2분의 1만 남아서 2분의 3으로 바로 얻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지난 시간까지 극한값 구하기에 대한 얘기가 다 됐고, 이제 오늘은 극한의 성질, 그때 극한에 대해서 배웠던 게 극한 정의,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 그 다음에 부정형이라고 하는 극한 값 구하기까지 했으면, 이제 오늘 실제 이제 학교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극한의 성질 2 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 배소 관계 얘기를 한번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극한의 성질 2 부분을 얘기를 할게. 준아야, 극한의 성질 1이 뭐였어? 더하기. 응. 표현을 자꾸 하려고 그렇게 개념을 잡는다는 게 말로 표현을 잡아. 문제는 푸는데요. 말하기가 좀 그래요 하는 사람은 조금 부족해. 말로 좀 해서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요? 내가 강조한 게 있어서 그래. 수렴. 그렇죠. 둘 다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죠? 두 개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각각의 극한값끼리 계산한 거랑 같다. 자, 이제 극한의 성질 2인데, 극한의 성질 2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실제 시험 문제는 극한값을 구하기보다 극한값을 알려주는데 그 극한 형태 자체에 미지수를 집어넣고 이 미지수를 정하는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 2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이제 극한의 성질 2는 뭐냐면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가까이 가. 근데 여기에 gx분의 fx꼴에 해당되는 함수의 극한값을 이제 구해봤더니 어떤 특정한 숫자 알파가 되더라 라고 나와 있다면 이때 이런 상태에서 이때 만약에 분모 g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얘가 0에 수렴하는 놈이라면 얘가 0이라는 거에 수렴하고 있는데도 여기 극한값 알파가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0에 가까운데 이게 만약에 숫자 3이야. 상수야. 그러면 0에 가까운 수분의 3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극한값이 없다가 되겠지만 이게 0에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얼마로 상수로 나온다는 거는 분자라는 이 놈도 x가 a로 갈 때 이 분자라는 놈도 극한값이 0, 즉 0에 가까워지는 놈이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어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알파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꼴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만약 요 놈이 0에 가까워지는 극한값을 그러니까 0이 극한값이라면 0에 가까워진다면 이런 극한값이 생기기 위해서는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됩니다. 요게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거의 비슷한데 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요 놈이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데 이 알파가 0이 아닌 숫자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 그러니까 분자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한다면 반드시 분모 요 놈도 0에 수렴하고 있다는 뜻이다. 뭔 차이일까요? 거의 비슷해요. 뭐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읽은 거고, 두 번째는 분자가 0에 가까워지면 분모도 0에 가까워져야 돼 라고 했어. 거의 똑같은 얘기죠. 아래 위만 바꿔서. 근데 요 얘기를 좀 살펴볼까요? 요런 전제가 없다면 잘 봐봐. 얘가 0에 수렴하고 있어. 근데 얘가 극한값이 3이야. 그럼 3분의 0 해서 특정 숫자 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0이 아닌 숫자에 수렴한다면,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숫자가 된다면 3분의 0, 5분의 0처럼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아니라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도 반드시 0으로 가는 꼴이어서 역시 0분의 0 꼴이라서 0이 아닌 다른 극한값이 생길 수 있다. 요렇게 얘기하는 게 극한의 성질 2예요. 이거에 관련된 미정계수 문제는 뭐 학교 시험 문제 어느 학교 가리지 않고 그냥 100% 출제되는 문제예요. 요게 이제 극한의 성질 2입니다. 요거는 바로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실제 미정계수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얘기를 하죠.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유형 8번과 유형 9번에 대한 얘기가 이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아요. 자, 44번으로 문제를 풀어줄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져. 문제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이 내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로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니까 x 더하기 3분의 a의 루트 x 더하기 7 빼기 2 이렇게 했더니 극한값이 b라는 극한값이 나온다. 그러면 a하고 b를 구해봐. 그럼 문제의 극한을 봤는데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간대요. 그러니까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 있어.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극한값이 생긴다는 건 분자 이놈도 x가 마이너스 3 들어갔다면 0에 가까워지는 놈이 분명한 거다.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2a 빼기 2 요 놈도 0이 되어야 돼. 따라서 a라는 그 비지수가 1로 결정이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한 대로 극한값을 실제 구해서 이제 썼던 게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 여기 이제 근호 포함하고 있으니까 유리와 같이 써야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7 빼기 4 이렇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제 요 놈이 들어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이제 지워지고 나서 이렇게 써지니까 요 놈이 바로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를 정하는 문제는 극한성질 2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을 이용해서 사실을 하는 거니까 지금 얘를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풀어낸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 배경이 이런 극한의 성질을 지금 쓰고 있었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아예 다항함수 결정. 여기 빈출이라고 되는데 진짜로 그래요. 이 책이 지금 내신 문제 위주로 담아놓은 책이라 유형 9번에다 별표를 쳐두시고 많이 연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의 문제. 자, 48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 자, 48번 문제. 다항함수 fx라고 했어. 1차, 2차, 3차 뭐 이런 거야. 자, 근데 두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잘 봐두시라고.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3x 분의 fx 빼기 x 세제곱은 2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요놈의 극한은 마이너스 7이다. 요걸 가지고 f2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fx를 찾아보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일 텐데, 일단 뭐 이렇게 말하면 꼭 무슨 요령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두 개의 극한값을 활용해서 구할 때 일단 무한대로 갈 때의 힌트를 먼저 힌트로 읽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무한대로 갈 때 힌트를 읽어. 이 무한대로 갈 때 힌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fx라는 다항함수의 최고차를 구해낼 수 있는 힌트야. 몇 차에 해당되는 식인지,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인지, 또는 이제 대강의 전체를 다 알진 못하는데 일부, 대부분의 그 내용을 여기서 형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얘도 무한대꼴로 가고 있는 거지. 무한대가 되는데 여기가 상수라면 2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도 무한대로 간다니까 다항함수 중에서 어떤 몇 차 함수가 될 텐데, 중요한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면 극한값이 이렇게 생길 때 지난번 봤지만 분모하고 분자 차수가 같은 상태에서 절정되지. 그치? 한쪽이 차수가 더 크면 0이 되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그러면 같은 차수란 얘기인데,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일단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으니까 얘 때문에 얘가 x 세제곱항은 지워졌다는 거야. 즉 분자도 1차라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일단 x
세제곱 요걸 갖고 있어야 돼요. 또한 그 다음 이제 2차인데 fx의 2차항이 지금 살아있다면 x 세제곱을 서로 지우고 난 다음에 2차가 살아있다면 1차분의 2차 꼴이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꼴이에요. 그러니까 2차항은 없다고. 그러면 이제 1차항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1차항의 개수 끼리가 얘의 극한값을 갖게 되니까 1차항의 개수는 6이 되어야겠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fx가 이런 꼴이라는 걸 먼저 밝혀내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힌트를 가지고 나머지 얘를 찾을 수 있다. 얘는 이제 너무 좀 단순하긴 한데 x가 0으로 갈 때 fx 극한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 그때 저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항함수라면 이거를 대입한 놈이 그대로 극한값이 함수값이 극한값이 된다. 그러니까 f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게 마이너스 7인 거죠. 그럼 당연히 b값이 마이너스 7로 결정. 그래서 실제로 이제 fx의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f2의 값은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무한대로 갈 때랑 특정한 상수로 갈 때의 극한값 두 개를 이용해서 fx를 정해내는 문제는 역시 거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문제이고, 요거는 그 문제 수가 뒤에 두 개 더 있으니까 내가 하나를 더 풀어줄게요. 51번으로 갑시다. 51번 별표 따로 하나 해놓으세요. 요거 이제 신사고, 좋은 책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 학교나 또 그 미래 이쪽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된다면 이 문제가 교과서의 발전 문제로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51번 다항함수 fx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무극한으로 x 세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가 x 세제곱 곱하기 f의 x분의 1 빼기 1 요만큼의 극한값이 이제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트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분의 fx 요거의 극한값은 3이다. 역시 f2를 정해봐 그랬는데 이것도 fx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랑 조금 다른 모습들이 좀 보이죠. 일단은 이런 꼴은 마음에 드는데 이런 꼴은 좀 마음에 안 들지. 자, 지난번 이제 극한 얘기할 때 또 조금 얘기했는데 f 안에 뭐 x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들어있거나 지금처럼 뭐 이상한 이렇게 써있거나 이게 정상적인 x가 아니고 여기가 다른 덩어리로 들어있다면 이거는 치환의 문제다 라고 했어요. 요 놈을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의 문제라고 인식하시면 돼. 그럼 내가 요걸 갖고 한번 써볼게. x분의 1 자체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겠다. 그럼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역시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어. 치환을 한다면 책임을 져야 돼. 딱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닌다. 치환하면 뭔가 두 가지가 따라다니는 거야.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즉 x가 0에 가까워진다의 뜻으로, 물론 양수입니다. 이게 0에 가까워진다. 그럼 t의 입장에서는 0에 가까운 수분의 1이니까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식들도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치환했다면 x 대신에는 t분의 1이라고 바꿨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리미트 요 놈은 이제 t가 무한대로 간다의 상황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요 놈은 t의 세제곱 분의 1. 요 놈은 t 분의 1. 요 놈이 t 세제곱 분의 1. 요 놈이 f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통분했다고 치고 t 세제곱분의 1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이제 통분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라면 t 세제곱으로 통분하면 ft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이제 지어지고 나면 어떤 문제인가 하니 아까랑 이제 똑같은 힌트로 변형이 되는 게 보일 거야. 문자만 t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가지고. 그럼 아까 했던 거랑 이제 같은 이유죠. t가 무한대로 가. 그럼 여기도 양의 무한대로 가. 근데 5라는 극한값이 나와. 그럼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뜻인데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5가 나왔으니까 분모 분자가 같은 차수가 되는 거죠. 근데 분모가 2차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t세제곱이 있으면 3차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ft라는 놈은 아까랑 똑같아요. ft라고 하는 놈은 t세제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 얘랑 빼서 없어지니까. 두 번째는 2차항 쓸 차례인데 2차항은 여기가 개수가 1이니까 극한값이 5가 나오려면 5t제곱만큼을 포함하고 있겠죠. 1차항은 잘 모르겠어요. 상수항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써줘. 자, 이제 여기까지 써주게 되면 두 번째 힌트로부터 그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밑에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분자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극한값이 3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 fx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니까 f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5,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얘가 0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거 문자가 두 개씩 하나 관계식 문자 하나로 붙일 때 쓴다. 즉 b만 남겨두고 이항을 시켜주면 2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공간이 조금 작으니까 위로 올라갈게. 2t세제곱 더하기 5t제곱 플러스 at 그 다음에 b가 2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역시 분자 얘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건 x 플러스 2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걸 인수분해 해야 되죠. 조립제법 쓰면 되겠지? 1, 5, a, 2a 마이너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 2a 마이너스 10이지? 쏘리.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12가 되니까 0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요 식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냐면 fx라고 했으니까 여기 ft라면 여기를 x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걸 갖다 쓸 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마이너스 6 그죠?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요렇게 이제 써지게 되어서 이제서야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이제 제대로 지웠습니다. 자, 이제 쓰고 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a 하고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극한값이 3이 된다는 뜻이에요. 3이 된다고. 그러니까 a 플러스 8이 마이너스 9 그럼 a는 마이너스 17 되는 거야? 근데 숫자가 너무 크다. 제대로 보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7이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7이라면 마이너스 34에 마이너스 46? 좀 이상한데? 이렇게 큰 숫자가 들어간다고?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f 또 2의 값을 구해야 되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2를 대입해서 쓰면 8 2를 대입해서 쓰면 4, 20
2를 대입해서 쓰면 a가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34? 이거 좀 잘못 나왔는데? 나 뭐 잘못 계산한 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부호 틀린 데나 잘 봐주세요. 마이너스 8. 어디? 저 밑에 B값 B값? 옆에. 옆에? 아 마이너스 8. 아유 쏘리. 그러면 a-8이 마이너스 9니까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b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2 대입해주면 8, 2 대입해주면 플러스 20,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어서 28, 16, 그래서 12, 12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덩어리 형태를 보면 치환할 생각을 하는 건 조금 해두시고 단 치환할 때는 이렇게 항상 문자를 t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두 가지 사항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걸 잡아두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극한의 성질 2를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 문제의 대표형이에요. 아주 중요해. 이거는 나중에 가서도 까먹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9페이지로 돌아와서 극한의 마지막 내용을 소개를 할게. 근데 정빈이가 뭔 일이지? 정빈이 뭐 여기 들은 거 있어? 자는 거야 혹시?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1-6 거기를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극한의 대소관계가 이제 1번하고 2번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라. 자, 일단 어떤 함수가 xa로 갈 때 알파에 이제 수렴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알파래.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하는 놈의 극한값은 베타래. 이제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이 두 놈이 각각 이제 수렴하고 있을 때, 이제 첫 번째 내용 보세요. 만약 이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면 이라는 게 이제 조건이야. 그러니까 fx 뭐 똑같이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계속 해봤을 때 계속 이쪽 함수값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그림으로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게 f가 되는 거고 이게 g가 돼서 뭐 얼마 집어넣어도 얘가 더 크고 얼마를 집어넣어도 얘가 더 크고 뭐 x 대신 얼마를 집어넣어도 또 얘가 더 크고 계속 이런 게 유지된대. 그때에 x가 a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찾아보면 요 놈의 극한값보다 요 놈의 극한값이 항상 더 크거나 같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극한값으로 비교했을 때 요런 관계를 갖는다. 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으니까 뭐 인식하기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자리에서 항상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은 값을 갖고 있다면 특정한 곳으로 가까이 갈 때 수렴하는 저 알파 베타의 값도 이런 크기 관계를 갖는다는 거야. 조심할 거는 이런 관계라면 이 극한값 사이에는 어떤 크기 관계가 성립할까입니다. 자, 항상 얘가 큰다 하더라도 극한값끼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극한값술은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게 뭐 특정한 어떤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F고 이게 G라고 했을 때 이쪽에 가까워질 때 얘가 어느 자리든 G가 더 함수값이 더 크게 보이지만 극한으로 따졌을 때는 같은 값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관계라 할지라도 극한값 길이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 자, 그래서 이게 두 함수 사이의 극한값의 그러니까 함수값의 크기의 관계들이 극한값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문제이고요. 요거를 좀 확장을 한 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내용. 만약 이 fx가 gx가 있고 이런 관계에 성립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 hx가 이런 관계가 만족된다면 또 거기다가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이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의 극한값이 이렇게 같다면 이거라면 그럼 원래대로는 이 관계라면 1번 내용에 의해서 이쪽 극한값보다 이쪽이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쪽 극한값이 이거니까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얘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은 값이라면 당연히 hx의 극한값도 알파가 돼야 된다. 그죠? 이거라면 이게 이제 알파로 똑같다면 알파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hx라는 함수의 극한값도 당연히 알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야. 이쪽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쪽하고 크기 관계가 이거보다 얘가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얘가 크거나 같은데 이 양쪽이 똑같은 값이라면 가운데 끼인 놈도 그 값이어야지 성립하겠죠. 그런 내용이 함수 극한에서 이걸 그래서 뭐 보통 말할 때 어느 책에서도 그렇고 샌드위치 정리 이게 중간에 끼어 있다. 여기가 이게 빵이고 팬티. 네. 또는 뭐 참기름 짜는 사람도 있어요. 압착 정리 쭉 짜서 같은 값이 되게 뭐 어떻게 그건 상관없는데 이게 내용은 극한의 대소관계.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 볼 때 극한값 문제인데 부동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보이면 다 이해돼요. 다 이해. 그래서 요 사실을 이용해서 이 미정의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내는 문제. 요게 바로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 그냥 눈으로 봐도 답이 나올 정도의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한번 말로 정리해 두세요. 자, 실제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그냥 눈으로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굳이 쓸게. 니네는 눈으로 보고 답해. 52번 문제. 어떤 함수 fx가 3x제곱 빼기 5가 크거나 같다 6x제곱 더하기 1의 fx 또 크거나 같다 3x제곱 플러스 1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fx의 극한값을 원하니까 요 놈이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양쪽 다 요 놈으로 양변을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해 보면 요 놈으로 나눴다 생각해 보면 좌변 쪽이 요렇게 생길 것이고 여기가 이제 fx만 생길 것이고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부동호 방향 바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6x제곱 더하기 1분의 3x제곱 더하기 1인 거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의 극한값을 원하는데 그렇다면 요 놈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인지와 이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놈의 극한값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보면 요 극한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쪽 극한값도 2분의 1이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중간에 끼인 저 fx라고 하는 놈 이놈의 극한값도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이 되어야 돼.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풀어본 사람은 눈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가 fx 구할 거야? 그럼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하고서
6x제곱분의 3x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해보면 2분의 1. 얘도 6x제곱분의 3x니까 2분의 1. 그럼 얘도 2분의 1로 가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눈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해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든 극한에 대한 내용의 개념들은 다 정리가 됐고, 이제 활용 문제 하나를 볼게. 이제 니네가 싫어하는 거니까 유형 11번 보면 됩니다. 자, 극한값은 이제 구할 수 있다의 능력이 갖춰졌다고 전제하고 푸는 거야. 기본적인 극한값은 나 구할 수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분의 0꼴 다 구할 수 있어. 이렇다면 이 활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문장이나 그래프 또는 도형으로부터 그 극한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지. 아유 우리 힘드네. 물 먹고 올래? 아 좋은 거 있어? 에너지 드링크? 아니요. 그냥 우유. 아 그냥 우유? 흰 우유 좋아하냐?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 거 아니야? 아 그 정도 마시죠? 선생님 아들도 그냥 두면 그냥 우유를 물처럼 계속 마셔서 우유 중독인가 보다. 그냥 우유 잘 먹냐? 우유 안 먹냐? 설사하냐? 그런 거 아니야? 배 아파서 못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한번 해봅시다. 균아 하나 골라줄래? 그냥 하나 해보자. 55번. 뭐 55번으로 할까요? 자 이제 도형이나 그래프 상태로부터 내가 원하는 극한값의 형태를 이제 표현을 해내는 작업들이니까 그래프를 이용한다거나 도형 성질 같은 건 몇 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상에서 배운 도형 다 알아야 돼. 중학교 때 배운 도형도 알면 더 좋아. 자 55번 지금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가 있대. 그럼 루트 2x는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어떤 점 A가 있어. A, B 이렇게 있습니다. A, B. 여기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B라 하자. 여기가 B라 하자. 문제를 순서대로 읽으라고. 그 다음에 원점 O가 중심이고 점 A를 지나는 원과 원점 O가 중심이고 점 B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차이.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지나는 원이니까 대충 그리면 이런 식의 원이 하나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 점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요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 B점 좌표야 여기가 A니까 A, 0이라는 걸 아니까 반지름도 A인 건 알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로 이 반지름의 길이의 차이, 반지름 길이 차이를 FA라고 하니까 빨리 얘의 반지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반지름 표시해서 차이 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이 정해져 있어요. 요 원의 반지름은 A라고 정해져 있는데 요 반지름은 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겠지만 문자가 두 개니까 요 관계식에 의해서 요 점은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B 대신에 루트 2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 루트 2 A 이렇게 되니까 이 큰원의 반지름 요 큰원의 반지름만 찾으면 돼. 큰원의 반지름은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럼 A 제곱 더하기 2A 제곱 그래서 3A 제곱. 그럼 결국은 A 제곱에서 A 양수니까 그냥 나가면 A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 차이 FA가 A 루트 3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A로 묶어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A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어디 A가 B 나 잘못 문제를 잘못 썼다. 아 미안해. 여기까지 있었네.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미안해. 내가 여기를 문제를 잘못 써가지고 계속 이건 줄 알았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a제곱 더하기 2a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fa는 루트 이게 큰 반지름이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반지름. 자, 이제 그러고서 마지막 말. a가 무한대로 갈 때 fa 이렇게 되죠.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a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제 극한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됐든 간에 이쪽 식을 전부 다 a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쓰라는 거라고. 다른 문자 집어넣지 말고 a라는 문자로 표현해 달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이거 b 없이 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니까 내가 더 안 풀어줘도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요. 그럼 직접 쓸게요. 유리화까지 해서 아예 써버리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a로 나누니까 루트 1 더하기 1, 2니까 요게 이제 그래프나 도형에 의해서 어떤 내용,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별거 없고 얘를 이제 만들어내서 쓰란 얘기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대부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좌표 표시하는 거. 도형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사용될 수 있고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처럼 막 그런 공식들을 좀 이용해서 표현해야 될 때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수상에서 배운 도형이나 그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준비를 좀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문제에 따라서 계속 다른 거니까. 54번은 교과서에도 똑같이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기출문제, 수능 기출 같네. 기출문제예요. 자, 여기까지가 극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실력 완성 1등급 문제는 여러분한테 의무로 풀라고 하진 않을 거야.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고 질문해도 괜찮긴 한데 기본적으로 과제는 여기 유형 문제까지이고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일부분 문제는 우리가 몇 개는 풀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단원마다 한 3개 뭐 이 정도는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할게. 일단 동그라미를 쳐라. 뭐 아주 특이하게 생긴 놈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59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65번 동그라미, 65번보다 너네들한테는 66번이 낫겠다. 66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69번 동그라미, 요 3개 정도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 학교 시험에 났던 것들에 내 눈에 익은 것들만 지금 먼저 해볼게. 일단 5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는 실수 t에 대하여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문제 잘 읽어. y는 t가 y는 x제곱 빼기 4 절대값 x 더하기 3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 하자. 요렇게 뭐뭐라 하자. 그럼 2번 읽어. 요거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은 정해진 거고 y는 t라고 했을 때 t가 실수이기 때문에 어디에 그려지는지 몰라. t 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질 텐데 그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t 값에 따라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를 써봐라 이런 얘기예요. 요 기호 그 말뜻을 그대로 이해하는 순간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건 따로 쓰지 않고 일단 첫 번째 이 그림을 빨리 그려내는 거에 익숙해지기 바래. 얘는 지금 x가 양수인 쪽만 먼저 그림을 그린 후 음수인 쪽은 y축 대칭이동해서 그린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4x, x 양수니까 요 그림을 먼저 그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막 그리는 것도 이제 뭐 아주 정확하게 완전 제곱식 뭐 이렇게 하고도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놓고 x축과 1, 3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그 대신 이제 양수 쪽만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그리는 거죠. 단 x가 0일 때 y좌표는 3이니까 이걸 표시해 두고 절편 표시는 기본적으로 해두세요. 또 하나 꼭지점 위치에 y좌표도 표시를 해둬야 돼. 그럼 x 대신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인 거지. 요게 이제 양수 쪽 그림만 그린 거야. 이 상태에서 x가 음수인 쪽은 얘를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린다. 그랬으니까 꼭지점이 이쪽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자, 이게 이제 실제로 y 함수 그림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y는 t는 실수니까 저쪽 마이너스 뭔데부터 플러스 뭔데까지야. 이렇게 옆으로 선을 그어 봐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쓴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 말해볼게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지나가면 교점의 개수는 0개입니다.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기 시작해요. 계속 4개입니다. 계속 4개예요. 그러다가 t값이 3이 되면 교점이 3개가 되고 t값이 3보다 커지게 되면 만나는 교점 개수는 2개가 되죠. 그러면 내가 ft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제 그리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나중에 연속이라고 다음 단원 가서 연속 얘기를 할 때도 이 그래프는 자주 그려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ft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t, 여기가 ft. 그리는 방법 잘 보세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교점 개수 0개. 그러니까 노란 걸로 그려줄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다 0개예요. 그러다가 t가 딱 마이너스 1 되는 자리 가면 교점 개수가 ft니까 2개예요. 여기 2라고 한 거. 여기가 딱 2개 딱 됩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2보다 조금만 커지면 4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커지면 바로 4개가 돼요.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는. 쭉 4개가 이어져. 언제까지? t 값이 3일 때까지. 여기 t가 3이죠. 그러면 여기 이 정도까지 계속 4개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t가 딱 3이 되면 그때는 교점 3개. 그러니까 딱 요 자리는 3개. 그리고 3보다 커진 값이 생기면 이제 ft의 값은 2. 그러니까 요렇게 ft의 그림을 그리면 그럼 이제 ft가 나왔으면 이제 보고 읽을게요. 리미트 t가 3으로 갈 때 우극한 그러면 2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t가 3으로 갈 때 좌극한 그러면 4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요. f3 즉 딱 3일 때는 3. 그러니까 2, 4, 3 이렇게 값이 생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형태이긴 하지만 이제 약간 그 모의고사 유형에 해당되는 표현이 써지는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ft 막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뜬금없는 함수식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좀 헷갈려 하겠지만 그냥 문제를 잘 보면 알아요. f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점의 개수를 쓰는 거야. t 값에 따른 점의 개수, 만나는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식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59번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번을 한번 해볼게. 지울게. 좀 할까? 66번 하는데 이게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문제가 요걸 만족하는 fx를 구하시오라기보다 요거를 만족하는 fx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 차수가 제일 낮은 놈을 골라봐. 그 놈을 gx를 하자. 그러니까 결국 차수 높은 fx를 차수가 제일 낮은 fx를 구하는 게 g야. 자, 그래서 찾아보자 그랬고요. 첫 번째 힌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요게 6이 된다. 두 번째 힌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요 놈의 극한은 2가 된다. 자 이제 해봐 이렇게 된 거죠. 해봐. 자 일단 첫 번째 힌트 일단 첫 번째 힌트를 보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분모가 0에 가까워져. 극한의 성질 2 얘기하는 거야. 분모가 0에 가까워져. 그런데 극한값이 6이 나왔어. 그 얘기는 분자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 된다. 즉 f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x가 1 들어갔더니 분모가 0에 가까워져. 그런데 극한값 2 생겼어. 그렇다면 분자도 1 들어가면 0 돼요. 자 여기까지 쏘는 게 다가 아니죠.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어떤 이 fx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이 다항함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오고 1 집어넣어서 0 나왔다는 이 얘기는 결국 이 fx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도 갖고 있다는 뜻이고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수도 갖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fx는 기본적으로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갖게 되는다는 뜻인데 지금 fx가 딱 요거란 뜻이 아니라 차수가 제일 낮은 걸 찾으니까 더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다항식이 하나 있으니까 그 다항식을 모르니까 우리는 qx라고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제 식 쓰는 방법의 일종의 몇 차인지 몰라요. qx가 만약에 2차식이면 전체는 4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선생님 최고차항 계수는요? 여기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다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아니면 ax 제곱 막 이렇게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qx로 그 식을 놔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갖다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다시 fx의 형태가 생겼으니까 요 식을 여기도 대입해서 하나 정리해보고 요 식을 여기다가 또 써가지고 정리해보고 그럼 조금 눈으로 보고 따라해. 요 식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인수니까 지워지고 요 놈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x 대신 마이너스 1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요만큼이 됩니다. 요만큼의 값이 6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q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마찬가지로 요 식을 여기다가 fx 집어넣었다고 쓰면 이제 x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인수로 제거가 되고 이제 1로 가까이 가니까 2 q1 요 놈이 2가 되어서 q1은 1이 됐어. 자 이제 생각해 볼게. 이것 중에서 차수가 제일 낮게 나온다고 생각한 건 일단 요 q가 상수항이라면 제일 낮은 차수가 될 수 있지. 근데 문제가 그 상수항이라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1 대입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상수라는 건 1 대입해도 얼마?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얼마?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게 상수함수인데 그러니까 결국 qx는 상수함수는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럼 제일 낮은 게 몇 차겠어? 1차죠. 함수값이 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차수식 1차식이라고. 따라서 이 qx를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 놈이 마이너스 3인 거고요. 1 대입해서 a 더하기 b 요 놈이 1이 되니까 그 1차식을 결정할 수 있다. 다 됐죠 이제? 더해주면 2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라면 a는 2가 되어서 결국 qx라는 요 식이 2x 빼기 1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gx는 결국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로 가장 낮은 게 3차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 대입하고 쓴 건 이렇게 하시면 돼. 지금 짧은 내용이지만 앞으로 이제 함수를 정리하고 식으로 표현할 때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어. 이게 인수 역할이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요만큼은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차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쓰세요. 만약에 애초부터 3차식이라고 말해줬으면 이렇게 쓴 다음에 ax 플러스 b라고 직접 쓸 수 있죠. 4차식이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쓰면 되고, 근데 차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고 낮은 거 찾은 거예요. 그냥 요게 66번 이해돼? 문제집에 많이 실려 있는데 이건 평가원 기출 문제니까 한번 다뤄줄게요. 69번 심화 문제. 지금 그래프는 그리지 않을게요.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t 더하기 1 분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1 분의 f에 4t 마이너스. 이게 뭐가 문제냐? 거기 이제 f는 나와 있으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얼마에 가까워질 건가 이걸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놈이 얼마에 가까워지는지를 찾고 싶은데 그 찾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 유리 함수꼴인 거다. 즉 유리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요 함수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는지를 읽는 거다. 자, 읽어볼게요. 그럼 먼저 t 플러스 1 분의 t 마이너스 1이란 유리함수를 정리할게. t 플러스 1 분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해보면 모양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 y점근선 쪽은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x점근선 쪽이 마이너스 1, y점근선 쪽이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모양이 음수니까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지나듯이 이런 그림 또는 0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림에서 t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y값은 얼마에 가까워지죠? 이게 t야.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y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냐고. 1에 가까워지지. 조금만 자세히 읽어. 1에 가까워지는데 올라가면서 가까워지는 거야? 내려가면서 가까워지는 거야? 올라가면서 가까워지는 거야. 그 말은 1보다 작은데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요걸 읽을 때 요게 1에 가까워진다의 좌극한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에 가까워진다는 건 누구나 안단 말이야. 근데 이게 1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 개념인지 우극한 개념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1이 아니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읽을 때 그 1로 가까이 갈 때 좌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이걸 판단하지 못하면 엉뚱한 값을 쓴다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게.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치환하는데 유리함수니까 직접 그려놓고 저쪽으로 갈 때 상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구해볼게요. 그러면 t 더하기 1분의 4t 빼기 1, 그러면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4. 이렇게 유리함수가 결정이 되니까 점근선이가 마이너스 1하고 4인 거죠. 자, 그리고 모양 숫자가 음수니까 역시 2사분면 쪽하고 그 다음에 4사분면 쪽하고 4사분면 쪽하고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쪽은 필요 없죠. 어차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상황이니까. 그러면 y값은 얼마에 가까워지고? 4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가죠. 4보다 큰 쪽에서 4의 우극한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자, 그럼 이제 fx를 보고 1로 갈 때 좌극한 읽었더니 2, 그 다음에 4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읽었더니 3, 그래서 더하면 5 이렇게 결정되는 게
요 문제의 내용이었어요. 괜찮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극한에 대한 소개를 다 끝냈습니다. 5분 쉬었다가 이제 연속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소개할게.